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모였습니다. 산부인과 여자 의사 4명이 모여서 서로 진솔한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의 4년차 손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생식내분비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한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책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승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부인과에서 전임의로 일하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다들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부터 어떤 계기로 산부인과 의사를 선택하셨는지 혹은 의사를 하면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교수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자, 네,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인턴 때 여러 과를 돌면서 이제 무슨 과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인턴 때 산부인과를 돌면서 상과를 돌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 병원이다 보니까 각종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제 본인의 건강이 나빠지는 거를 무릅쓰고 임신을 하러 오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진통과 분만 중에 약간 위험한 순간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잘 관리를 해주면서 이제 건강하게 출산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엄마가 되는 길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인을 희생해서까지 귀중한 아기를 가져다 주는 거에 내가 꼭 옆에서 이 사람이 안전하게 출산하는 걸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산부인과를 하게 됐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산부인과 들어와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보람 있는 순간이 많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전임의로 근무할 때 제 환자는 아니고 다른 교수님 환자를 좀 봐드릴 때였는데 환자가 이제 임신 중독증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분만을 하게 되고 임신 중독 때문에 드문 케이스이긴 했는데 뇌출혈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환자가 이미 이제 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신경학과에서 수술을 하기 좀 쉬운 상황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수술을 안 하면 이제 목숨이 위험한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피 검사하고 수혈하고 이러면서 결국 딱 정상 수치를 만들어서 선생님 지금 수술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안전하게 이제 뇌수술까지 받고 한 4일인가 5일에 퇴원했거든요. 그때 제가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환자가 굉장히 좋은 아웃컴을 가지고 건강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저희 저도 한때 어느 과 가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재미있었던 것 같고 뭐 자궁기형 환자들 뭐 수술하거나 되게 이제 이상적이어서 들어오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식내분비랑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고 있어서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유산이 굉장히 잘 되고 좀 임신하기 힘드신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을 통해서 이제 임신하고 이제 다행히 무사히 출산해서 아기를 이제 데려오신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가장 보람 있고 너무 감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혜진 선생님은? 저는 산부인과의 큰 매력 중 하나가 그 여성의 각 생애 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우리 병원은 소아병원이 잘 돼 있어서 소아암 환자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해야 되거나 이런 환자분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암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환자가 나중에 살아가면서 임신이나 출산 고민하게 될 그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 이제 가입력 보존이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환자들이 가입력 보존을 상담하고 뭐 난자 동결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제 주치의가 돼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요새 또 의외로 이제 젊은 난소암 환자들도 있고 아니면 젊은 뭐 유방암 환자들도 있고 한데 그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배웠던 가입력 보존 개념을 말해주고 환자분이 그런 거 몰랐는데 그런 기회를 갖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은? 저는 사실 산부인과 수술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해요. 간단한 수술부터 되게 복잡한 수술까지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을 논하는 수술부터 삶의 질을 조절해주는 수술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별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궁 탈출증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수술하고 나서 남들은 죽는 병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왔는데 정말 새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 좋은 점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한지영 교수님부터 알려주실까요? 저는 이제 인턴 때 수술이 굉장히 이제 재밌다고 생각했고, 이제 수술하는 과를 이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산부인과는 아무래도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이제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여자 의사가 조금 더 이제 액티브하게 다양한 이제 수술을 이제 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이 돼서 그게 산부인과의 좀 좋은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남자 선생님들은 나는 그러면 저기 가면 안 될까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진로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남자 선생님들이 좀 있으신데, 저는 남자 선생님들이 와도 너무 좋은 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의사를 선택할 때 우리 한지영 교수님 말씀하신 건 여자로 차별받지 않는 많은 과 중에 그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실제로 산부인과로 내가 남자로 가면 환자가 오지 않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다른 부인과 환자들은 본인한테 필요한 의사가 누군지를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심각한 태아 기형을 가지고 있다든지 굉장히 심각한 임신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갈 건가? 그건 여자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유명하고 훌륭하신 교수님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내가 예를 들어서 불임 시술을 10번째인데 누구한테 갈? 그건 사실 이제 정말 잘하시는 분한테 갈 수밖에 없고, 부인암 환자나 비뇨부인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실력에 있는 의사는 누구든지 갈 수가 있고, 오히려 남자 선생님들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면 그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돼서 가는 환자들도 많고, 나중에 이제 공직이랑 갈 때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 것도 봐서 남자 선생님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택을 할 때 사실 제가 나중에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를 이제 하게 된다면 외래도 볼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시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라는 점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희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민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진료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임의를 하고 어떤 모습의 진료를 할지를 미리 정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산부인과는 1차, 2차, 3차 병원이 다 발달해 있어가지고 기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1차 병원에서 이제 간단한 외래 환자들을 보거나, 그럼 2차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서 또 외래 진료를 하거나, 그럼 3차 병원에서 진료와 교육과 연구를 함께 하거나, 이런 모든 기회가 참 많이 주어지는 과라고 생각해서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거기 이제 굉장히 공감하는 게 1차 병원 가면 간단한 감기 환자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1차 병원에 가도 굉장히 다양한 환자들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료의 범위가 1차, 2차, 3차가 아주 많이 다르진 않아서 1차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도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산부인과 중에서 서울대병원 산부인과가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산부인과에 저희가 4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모체태아의학, 이제 아기 이제 분만 받는 이제 그런 과가 있고, 이제 부인종양이라서 이제 난소암 자궁암을 보는 과와 생식내분비, 폐경여성이나 시험관아기 시술 이제 내분비 질환들을 보는 과가 있고, 또 비뇨부인과라고 해서 자궁 탈출증이나 요실금 진료보는 과가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서울대병원은 4가지 과가 모두 체계적으로 이제 수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다고 느꼈고, 산과도 이제 고위험 산모도 많고, 부인종양도 이제 난소암이나 이제 굉장히 큰 수술들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생식내분비 같은 경우도 시험관아기 시술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적기는 하거든요. 비뇨부인과도 열심히 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수술들을 이제 경험하고 많은 환자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희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되게 전공의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1, 4년 짝을 이루어서 병동 환자를 보고 수술장을 참여를 하면서 그런 입원 환자의 매니지나 수술 필드의 경험을 가지게 되고, 2, 3년 차는 외래에서 배우게 되는데 2년 차 때부터 산모의 정밀 초음파나 부인과의 그런 초음파들, 다양한 부인과 시술들을 외래로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2년 차부터 그런 경험을 축적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3, 4년 차가 돼서 직접 또 진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진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도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연구 중심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연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많고 그 교수님들이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인턴 선생님들은 연구에 관심이 태생적으로 많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저희의 이제 큰 트레이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3년차 연구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과 연구, 부인과 연구, 이제 엔도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턴이 있어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트레이닝 기간 동안 연구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 역의 연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연구를 하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건 정말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연구를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과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도 이제 어느 과도 없는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희 오래된 이제 전통과 자부심이어서 본인들이 이제 연구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에 논문을 써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강제로 시키진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은 것 같으면 조금 더 진도가 나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볍게 터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전이 중요한 스케줄인 것 같아요. 제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보라매병원 이렇게 다양한 병원을 경험해보면서 다양한 환자군과 다양한 교수님들의 스타일까지 배울 수 있다는 것 정말 독보적인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